오랜만에 해가 남아있는 시간에 퇴근을 한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린다. 해는 이마 부분만 남기고 주변과 함께 황혼으로 물들어 있다. 날을 새며 일할 때 그렇게 쏟아지던 잠과 피로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다. 집으로 혹은 어딘가로 향하는 분주한 사람들 속에서 같은 직장인으로서 동질감을 느낀다. 며칠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무실에 틀어박혀 야근을 했다. 그러다 보니 여느 때보다도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다. 딸아이가 좋아하는 피자를 들고 있는 손이 대견스럽다. 옷깃을 여미게 하는 바람은 차갑지만 휘파람이 절로 나오는 달달한 퇴근길이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가 달려나와 나의 허리품에 안긴다. 엥? 이게 무슨 냄새야? 품에 안긴 것도 잠시, 아이는 밀치듯 내게서 떨어진다. 아빠한테서 나쁜 냄새나. 찌푸린 얼굴을 하고 코를 꾹 틀어잡는다. 우리 서윤이가 좋아하는 피자 사왔지요. 구두를 벗고 현관에 들어서자 그제야 아이는 피자를 들고 있던 내 손을 잡아준다. 납기일을 맞추려면 몇 달은 제대로 된 출퇴근이 어렵다. 출판 일이 그렇다. 감리를 마치고 윤정기를 돌리고서도 최종 납품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다. 교정을 보고 다시 재인쇄부터 최종 인쇄까지 일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보니 밤낮이 따로 없다. 그러다 보니 식사는 고사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한다. 벤젠이 혼합된 잉크 냄새는 머리가 아프고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난다. 식사 때마다 옷에 배인 음식 냄새와 커피, 흡착된 담배 냄새는 나 스스로도 인상이 구겨지곤 한다. 나름 화장실에서 이를 닦고 손과 얼굴도 훔치고 집에 왔지만 전부 떨칠 수 없는 끈질긴 삶의 연결줄이 집안까지 따라온다. 나쁜 냄새 난다며 품에서 도망가는 아이에게 서운한 마음보다 평소에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미안함이 더 크다. 그래서 안타깝기만 하다. 포장지를 뜯자 금세 달콤한 피자 냄새가 집안으로 퍼진다. 좋아하는 아이의 얼굴을 위안 삼으며 욕실로 들어갔다. 켜켜이 쌓인 노폐물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몸의 노폐물을 불리는 뜨끈한 물과 용해시키는 강력한 비누가 절실하다. 아버지가 나를 안을 때마다 품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화를 내었다. 매일 농장에 나가 가축들과 씨름을 하고 들어오는 아버지. 아무리 씻고 씻어도 형언할 수 없는 지독한 냄새는 가시지 않았다. 오히려 가축의 오물 냄새와 아버지의 체취가 합쳐져 더욱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다. 아휴, 냄새. 나는 그렇게 아버지의 귓가에 큰 소리를 치며 거리를 두었다. 그리곤 두세 걸음 더 떨어져서는 코를 막았다. 우리 먹여 살리는 돈 냄새지. 아버지는 벙글 웃으셨다. 산골 빈농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공부에 대한 꿈은 미리부터 가질 수 없었던 아버지는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미천이었다. 농번기엔 남의 집 농사일을 돕고 농사철이 아닐 때는 농장에서 잡일을 해가며 지냈다. 나중에는 어느 농장의 축사 관리까지 할 수 있었다. 내가 중학교에 다닐 무렵이었다. 그때는 급식이라는 게 없었다. 누구나 도시락을 싸와야 했다. 아버지는 겨울이면 따뜻한 밥과 국, 반찬을 양철 도시락에 싸가지고 학교로 오셨다. 친구들처럼 캐릭터가 그려진 플라스틱 도시락을 사달라고 졸랐지만 지금껏도 성하다고만 하셨다.
따뜻한 밥 먹어야 공부든 뭐든 잘한다며 일하다 말고 늘 도시락을 싸우셨다. 해진 작업복 차림이 어린 아이들 앞에서도 민망함이 있으셨는지 항상 도시락 가방만 건네주고 가셨다. 하지만 그 잠깐 사이에도 아버지 주위로 친구들이 하나같이 인상을 쓰며 지나갔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난 점심시간이면 아버지를 피해 도망갔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자리로 돌아오면 책상 위에는 보자기에 쌓인 도시락 꾸러미가 놓여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죄송함에 얼굴이 붉어지지만 그때의 나는 친구들 앞에서의 아버지가 창피했다. 배고픈 것이 나았다. 한창 사춘기를 겪을 시기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쓰린 기억이다. 집에 가서 아버지 보기가 죄송하고 머쓱했지만 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아버지는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머리를 쓰다듬고 곧 씻으러 가셨다. 그런 날은 안아주지 않으셨다. 오랜 세월 몸에 밴 퀴퀴한 냄새와 축사의 냄새는 비누에 지워지거나 그 향기에 가려지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학교에 오기 전에 늘 정성스럽게 씻으셨을 것이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을 것이다. 나중에 나는 알 수 있었지만 미안해하거나 괜찮다고 하지 않았다. 어쩌다 친구들이 집에 오면 아버지는 지극정성으로 맞아주셨다. 나는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 게 싫었다. 그 강렬한 냄새는 친구들에게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의 이미지도 나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냄새가 가지는 일반적인 구분은 향기와 악취로 나뉘어진다. 그런 이분법적인 편견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까지 친구들의 머릿속에 향기가 아닌 악취로, 좋은 기억이 아닌 나쁜 기억으로 저장하게 만든다. 재미있게 놀다 가거라. 아버지는 1,000원짜리 몇 장을 내 손에 쥐어주시곤 밖으로 나가셨다. 주말에는 일이 없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체하며 친구들과 받아진 돈으로 떡볶이며 순대를 먹고 오락실에 갔다.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이면 아버지는 돌아오셨다. 잘 놀다 갔니? 차려놓고 가신 음식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시고도 묵묵히 밥상을 치우시는 아버지의 손은 농사와 축사 일을 해오다 보니 험하고 무디다. 그런 손으로 곰살맞게 과일을 깎아내시고 밥상을 챙겨주셨다. 여러 해가 지나고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을 무렵이었다. 어떻게든 합격만 해라. 아무 걱정 말고 합격만 해라. 가만히 내 방으로 들어오셔서 뭉뚝한 손으로 등을 쓰다듬어 주셨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채우기 위해 늦은 저녁까지도 잔업을 도맡아 하셨다. 아버지가 일을 하지 않으면 대학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은 나이는 어렸지만 알고 있었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고 혐오하기까지 했었던 아버지에게서 나던 냄새의 근원지. 그곳으로부터 지금까지의 내 인생과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한없는 굴레에서 벗어나올 수 없도록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나였다. 지금은 학생이니 공부만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을 하시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슬프게만 들렸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아버지가 생각난다.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아버지보다 나은 모습일까? 판단은 먼 훗날 아이들 스스로 하겠지만 살아가는 내내 나 역시 정답을 모를 것 같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과 조금씩 마주하게 된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버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셨을 뿐이다. 시대와 상황이 그랬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를 통해 또 다른 아버지상을 찾은 건 대리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마도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닐까.
담고 싶지 않았던 내 마음의 이면에는 함께 있고 싶은 강렬한 아버지에 대한 향수가 있지 않았나 싶다. 나 또한 그때 당시엔 아버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으니 말이다. 내 아버지가 냄새나는 일을 하지 않기를, 그런 모습으로 나를 안아주거나 학교에 친구들 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나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에서 사랑을 표현했다. 우리 먹여 살리는 돈 냄새지. 내 몸에서 냄새가 나야 하는 이유를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